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겁습니다. 특히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는데 갑자기 췌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췌장은 많은 분들에게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장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췌장은 아파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보내더라도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장 뒤쪽,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손으로 눌러도 느껴지지 않고 초음파로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위 안에 공기가 조금만 차 있어도 영상은 가려집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정기 검진에서조차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췌장은 그렇게 조용한 장기입니다. 길이는 약 15cm, 가늘고 긴 형태로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머리는 12지장과 맞닿아 있고 꼬리는 비장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췌장 안에서 작은 변화가 생겨도 바깥에서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통증이 생기려면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도 분비합니다. 이 두 기능 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늘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더딘 것 같고 속이 더부룩한 정도입니다. 등이 조금 불편하고 배가 묵직한 날이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겠지. 그래서 소화제 하나로 넘기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 췌장은 그 틈을 타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췌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췌장염, 췌장무록, 췌관의 미세한 변화. 이런 문제들은 수년 동안 조용히 쌓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별 탈 없이 살아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 말이 췌장 질환 환자들에게서 유독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췌장은 아파도 바로 아프지 않고 망가져도 쉽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 질환은 늘 늦게 발견되는 병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조직은 점점 딱딱해지고 흐름은 막히기 쉬운 구조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췌장은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췌장 질환이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곧 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이에 아주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췌장은 갑자기 배신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췌장을 의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 해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췌장은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늘 조용하지만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장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애매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췌장 질환의 첫 신호는 대부분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에 가깝습니다. 배꼽 위쪽, 명치 주변이 묘하게 답답합니다. 찢어질 듯 아픈 게 아니라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입니다. 이 통증은 식사와도 애매하게 엮입니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안 먹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등이 함께 불편해집니다. 허리 통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육이 뭉친 것 같기도 합니다. 췌장은 척추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문제는 앞이 아니라 뒤로 통증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등 통증은 자세를 바꿔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사지나 파스를 붙여도 시원한 느낌은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통증을 췌장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나이 탓, 디스크 탓, 피로 탓으로 넘깁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소화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괜찮던 음식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집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 오래 불편하고 설사가 잦아지기도 합니다. 변이 묘하게 기름져 보이거나 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췌장이 만드는 소화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체중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별히 식사를 줄이지 않았는데 살이 빠집니다. 처음엔 반갑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좀 말랐네, 살 빠졌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췌장 질환에서의 체중 감소는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체중이 줄었다면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혈당 조절이 갑자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빠지면서 당뇨가 함께 나타난다면 췌장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하나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췌장 질환은 한 가지 증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 작은 이상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조금 불편한 배, 애매한 등 통증,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갑작스러운 당 조절 문제. 이 조합이 만들어질 때 췌장은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병원을 미룹니다. 아직 참을 만하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췌장은 그 시간을 조용히 견뎌줍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내부에서는 변화가 계속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런 신호의 배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입니다. 췌장 안에서 염증과 막힘이 반복될 때 어떤 변화가 쌓이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가장 흔한 출발점은 염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되는 췌장염이 핵심입니다. 췌장염은 한 번 심하게 앓고 끝나는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급성으로 나타났다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췌장은 서서히 만성 췌장염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췌장 조직은 부드러움을 잃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마치 상처가 반복되면서 살이 굳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췌장 안에는 췌관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이 길을 따라 십이지장으로 흘러갑니다. 정상적인 췌관은 곧고 매끈합니다. 흐름에 방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반복되면 이 통로가 조금씩 망가집니다. 어떤 곳은 좁아지고 어떤 곳은 늘어납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지면 췌장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인 췌장액 안에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성분들이 굳어 돌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췌장 결석입니다. 췌장 결석은 단순히 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고 압력을 높이고 염증을 다시 불러옵니다. 염증은 다시 췌관을 더 망가뜨립니다. 이 과정이 악순환처럼 반복됩니다. 결국 췌장은 늘 자극받고 늘 회복과 손상을 오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췌장은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상한 세포가 생겨도 몸이 알아서 제거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상한 세포가 자리를 잡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성 췌장염이 암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과도한 음주, 기름진 식사,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요소들은 췌장을 계속 자극합니다. 염증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술은 췌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적은 양이라도 반복되면 췌장에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췌장은 말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변화의 끝에는 반드시 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췌장 안에 생기는 물혹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물혹이 무엇인지, 왜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위험한지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췌장 안에 물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그 순간부터 암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췌장의 물혹은 모두 같은 위험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어떤 것은 평생을 두고 지켜보기만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췌장 물혹은 말 그대로 액체가 고여있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어떤 성질의 액체가 들어있느냐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맑은 물처럼 투명한 액으로 채워진 물혹입니다. 이런 물혹은 대부분 양성입니다. 크기가 커져도 암으로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크기만 관찰합니다. 급하게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끈적한 점액으로 채워진 물혹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점액성 물혹은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병변에 해당합니다. 점액이 많다는 것은 췌관 안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췌관이 부풀어 오르고 그 모습이 혹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어디에서 생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췌관의 중심을 이루는 주췌관에서 생긴 경우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 형태는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췌관의 가지에서 생긴 무룩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무룩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작고 변화가 없다면 조용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보는 요소는 무룩 안에 딱딱한 고형 성분이 섞여 있는지입니다. 액체만 있어야 할 공간에 단단한 덩어리가 보인다면 암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판단은 단순한 영상 한 장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검사를 종합해 위험도를 따져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룩 안에 액체를 뽑아 성분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변화나 특정 단백질 수치를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환자 데이터를 학습한 AI 분석이 도움을 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의사들이 고민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암이 되기 직전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룩을 미리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 수술은 결코 가벼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언제 손을 댈 것인지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이 최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술이나 추적 관찰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췌장 무룩은 그 자체보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조용하던 무룩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판단의 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처음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췌장 질환 관리의 핵심은 조기 발견보다 지속적인 관찰에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췌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기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췌장염을 한 번이라도 알았던 경우, 췌장 결석이 있었던 경우, 췌장 무룩이 발견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목적은 암을 찾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기는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생활 습관은 췌장 관리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술은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입니다. 소량이라도 반복되는 음주는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손상된 췌장이라면 술은 염증을 다시 깨우는 불씨가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과식, 불규칙한 식사는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누어 먹는 것이 췌장에는 훨씬 덜 힘든 방식입니다. 체중 변화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소화장애나 당 조절 문제와 함께 나타난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조절되지 않을 때도 췌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췌장은 혈당 관리의 중심에 있는 장기입니다. 이미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 무룩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술이나 관찰이 더 안전합니다. 정답은 환자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췌장 질환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개입할 시간도 존재합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췌장은 암이 되기 전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알아차리느냐, 지나치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췌장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치료를 받는 일이 아니라 몸의 작은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묘한 통증, 설명되지 않는 변화, 이유 없는 불안, 이 모든 것이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인다면 암이 되기 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